지금부터 작년 9월 모의평가 동아시아사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선생님이 오랜만에 좀 업로드를 할 거고요. 20분씩 쪼개서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번까지를 이제 그 뒤로 두 개로 나누어서 업로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본인이 몇 점 나왔는지 한번 다시 마음에 새겨보시고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좀 봅시다.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하고요. 이제 반복되어서 출제되는 부분은 꼭 맞아야 합니다. 1번은 이제 워밍업이죠. 이제 맛보기입니다. 네, 1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선사, 신석기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키워드가 아주 단순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발견이 된 토기인데 새끼줄 무늬와 독특한 토기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이 이제 1번 조몬 토기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한번 짚어봅시다. 2번은 황허강 중류의 양사오 문화의 채도이고요. 3번은 올해 수능 교육과정부터는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베트남 전근대이기 때문에요. 동선 문화의 청동북 이고요. 4번은 랴오허강 유역의 홍산 문화입니다. 그리고 5번은 상나라의 청동제기예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2번도 1단원에서 출제가 됐어요. 국가의 성립 부분인데 보통은 진나라나 한나라 혹은 흉노와의 관계 등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진시황을 물어봤기 때문에 세계사 수준의 문제랑 이제 비슷한 레벨이라 할 수가 있어요. 초제 등의 육국을 통일한 이 가황제의 업적을 칭송한 탁본이래요. 네, 전국 7흥 중에서 나머지 6개 나라를 통일했거든요. 진시황이. 그런데 문자 통일, 화폐와 도량형 통일 나왔으니까 진시황인 거 금방 알 거고 답 2번 네,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선지를 보면 호라짐을 정복한 것은 네, 이제는 금방 나올 겁니다. 칭기즈칸이고요. 3번, 4번 금방 알 거고 베트남의 안남 도호부를 설치한 거 요거 당이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이제 올해부터 나오는 교육과정에서 3월 모평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도호부를 설치한 어떤 지역에 설치한 통치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당나라가 고구려에 설치했던 안동 도호부처럼 네, 베트남의 이제 안남 도호부인데 이게 당이다라는 것만 눈여겨봅시다. 3번 올라가겠습니다. 3번은 이제 주제별로 나오는 2단원에서 율령 부분이 나왔네요. 네, 이해 9월 모평에서는 이제 일본의 다이호 율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이호 율령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9월 모평에서 나왔고 바로 수능에서도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모평 분석만 잘해도 수능에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 다이오 율령은 이제 기본적으로 2관 8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동안은 이제 신기관과 태정관의 2관 정도만 알아도 풀만하게 나왔었는데 이제 곳곳에서 샅샅이 다 나오다 보니까 8성의 명칭도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태형이면 군에서 집행하고 장형 이상이라면 군에서 판결하여 국으로 보낸다. 뭐 군, 네가 일본의 어떤 지방 편제라는 거 알았으면은 더 쉬웠겠지만 뒤에 더 확실한 키워드가 나와요. 도형 이상이면 형부성으로 보낸다. 8성 중에 하나예요. 형부성, 민부성, 뭐 각종 성들이 있습니다. 이름까지 다시 찾아서 보세요. 그리고 태정관에 보고한다. 이걸로 확실히 다이오 율령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신기관에서 제사를 담당했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령 문제가 나오면 나머지 선지도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대답하면서 오세요. 독서 상품과 어느 나라? 통일신라. 통일신라 원성왕 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 3번 상서성 아래에 육부를 설치하였다. 삼성 육부인데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의 그 상서성이네요.
당나라겠네요. 뭐 발해도 삼성육부지만 명칭이 다르죠. 그래서 알아둬야 됩니다. 중앙교육기관 주자감, 요거는 발해. 이거 5번 최고 통치자 좌현왕 우현왕, 뭐 이거야 간단하게 흉노인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4번, 네, 이거는 2단원에서 인구이동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한번 봅시다. 키워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총이 수도 뤄양을 침략하여 네, 약탈하고 황제도 피신하려고 했는데 잡히고, 그래서 오직 강남만이 평안하니 중원의 많은 백성이 어느 강을 건너요? 양쯔강을 건너. 네, 지금 이번 교육과정에는 다 창장강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양쯔강을 건너서 강남으로 가는 겁니다. 밑으로 가죠. 중국 얘기겠네요. 근데 두 번째 더 확실한 영가의 난.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5호가 쳐들어오는 것을 영가의 난이라고 하는데 307년부터 312년이 영가 연간이에요. 4세기죠. 네. 많은 사람들이 강남으로 내려와. 그래서 요거는 중원 지역에서 있었던 강남으로의 인구 이동이에요. 그거에 대한 탐구 활동이니까 답 찾기 어렵지 않아요. 5번 북방 유목민족 5호가 16국을 만드는 그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선지 한번 봅시다. 1번 온인의 난. 네, 쇼군의 후계자 문제 때문에 1467년부터 77년까지 센코쿠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2번 정화에 대항해 영락제 때 네, 1405년부터 1433년까지 정화가 다녀왔습니다. 3번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입니다. 4번 조총이 동아시아 전쟁에 도입된 시기. 조총이 일본에 처음 전래된 것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였을까요? 이제 이거는 답을 해야 됩니다. 포르투갈이죠. 1543년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서 일본에 전래가 됩니다. 네, 5번 문제예요. 그 막부가 나왔는데 3단원 2단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제관계이고요. 일본의 인물 물었네요. 헤이안 시대 말기에 다이라 씨가 천하를 어지럽히자 병란을 진압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정의 승인을 받아. 뭐 이미 헤이안이란 말이 나왔지만 그 슈고와 지토를 임명하고 쇼군에 올랐다. 그래서 무사정권 시대가 도래하였다. 헤이안 이후에 나온 막부니까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인물 바로 미나모토 요리토모예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됩니다. 네, 꼭 미나모토 요리토모라기보다는 막부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3번 고케닌과 주종관계를 맺었다. 고케닌은 사무라이들 중에서도 쇼군과 직접적인 주종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나머지는 어려울 건 없을 거고요. 5번 무기몰수령을 통해 병농분리를 도모했던 사람. 네, 무기몰수령은 도수령 혹은 도건몰수령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센코쿠 시대를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정책은 이 무기몰수령 이외에도 뭐 검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니까 석고제라든지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요런 스타일. 선생님 이런 스타일 너무 재밌어요. 2단원에서 나왔는데요. 국제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 가나 나라가 나와 있는데 힌트가 있어요. 중국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보고 한반도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네, 일단 중국에 당나라가 있고요. 그런데 한반도가 지금 통일신라나 발해가 아니라 세계예요. 그러니까 아직 통일 이전이라는 거예요. 가는 당연히 고구려이겠고요. 백제이겠고요. 신라. 한강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보면 신라 전성기겠죠. 당나라가 618년에 만들어졌으니까 한 7세기, 통일 직전 7세기 그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7세기니까 뭐 일본도 야마토 정권이겠다. 아직 나라 시대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7세기 동아시아의 각국 정세,
특히 고구려와 야마토 정권에 대한 설명 옳은 걸 묻고 있어요. 여기까지 추론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어요. 1번 이난, 대흥 등의 연호를 맞이하였다. 네, 이거 잘 생각 안 날 수 있는데 발의 힘을 기억해 주세요. 2번 당으로부터 화번공주를 맞아들였다. 그러니까 당나라 공주들이 어딘가로 시집을 간 거예요. 요거는 당나라와 혹은 수나라와 유목국가 간의 관계에서 볼 수 있어요. 뭐 돌궐, 위구르, 토번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고구려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3번 다이카 계신. 다이카 계신 연도 기억해놔도 좋습니다. 7세기 맞습니다. 네, 3번이고요. 4번 히미코,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야마타이국은 3세기 무렵 나타났던 30여 개의 수많은 소국들 중에서 가장 강력했다. 그리고 기억할 만한 것은 당시 조조의 위초고 중 위나라로부터 친위외왕의 칭호를 받기도 했다. 5번 백강전투에서 싸운 것은 뭐 백제를 도우러 왜가 왔기 때문에 이들과 나당 연합군들이 싸웠다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번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어려웠어요. 교역망인데 자, 일단 신하가 얘기를 해요. 왜구가 동남 해안을 약탈하는 것은 지금 무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의 무역을 허용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왕 같은 사람이 경의 의견에 따라 푸젠의 월항을 개항하여 푸젠 중국이네요. 해금을 완화하는 명령을 내리노라. 타타르부드의 문제도 심각하네. 지금 북로 남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금을 완화하는 명령이 시작되는 시점. 이거 지난번에 수능 문제 풀었을 때 나왔어요. 해금 완화 시점을 16세기 말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라고요. 수특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금 완화 시기 16세기 말 동아시아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 기억해요? 9월에 지금 요 16세기 말 해금이 완화됐다는 사실이 그대로 수능에서도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16세기 말 상황을 고르면 되겠죠. 1번은 지금 교육과정에 출제되지 않으나 레러이가 레왕조 출입한 거 베트남 얘긴데요. 15세기예요. 땡입니다. 2번 중국과 일본이 감합 무역을 실시하였다. 네, 명나라와 무로마치 막부 사이의 일인데요. 이 감합무역이 실시가 된 게 15세기 초에 시작이 돼요. 1404년쯤에 시작이 돼서 1547년에 감합무역이 중단이 됩니다. 요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16세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반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X예요. 3번 오이라트부가 토목보에서 명군을 물리쳤다. 정통제가 포로로 됐던 토목보의 변입니다. 네, 1449년이에요. 이거 15세기이기 때문에 땡이에요. 4번 포르투갈 상인이 마카오를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포르투갈이 마카오 거주권을 얻게 된 때가 요건 이제는 기억해 두세요. 1557년이에요. 마카오 거주권을 이때 얻게 됩니다. 근데 마카오 거주권을 얻고 난 이후로 계속 교육을 할 테니까 16세기 말에도 이게 해당이 돼요. 5번 일본인들이 무역 통제 불만을 품고 삼포해란을 일으켰던 때는요. 1510년 16세기 초이기 때문에 이것도 땡입니다. 아마 감합무역의 어떤 연도 정확히 몰랐으면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이 점을 줬네요. 변별을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8번 문제는 아마 틀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별로 묻고 있는 2단원에서 성리학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성리학 나오면 항상 최근으로 갈수록 문제 조금 더 쉬워지고 있는데 주희 아니면 후지와라 세이카를 물어요.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렵게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한번 봅시다. 일전에 아카마스 공께서 사서오경의 경문을 적어. 일단 사서가 나오고요. 새로운 해석을 송나라 유학자의 새로운 해석을 일본어로 훈을 달아 책으로 만들어 주시오.
그러니 원컨대 그대는 나를 도와 이 책의 편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밑에 힌트 있어요. 세이카, 나 도와달라고 하는 게 후지와라 세이카이고요. 지금 사서오경 외 훈을 만들려고 강항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성리학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됩니다. 자, 1번 치양지와 지행합일. 예, 이거는 양명학입니다. 2번 대의명분론과 화의론 맞고요. 3번 오경정의. 이거 맨날 어느 시대인지 맨날 까먹더라. 자, 어느 시대에 누가 무엇을 집대성한 건지 기억합시다. 당 시대에 공영달이 훈고학을 집대성한 거예요. 성리학의 특징은 오경은 이전에 중시하던 거고요. 성리학의 특징은 오경이 아니라 사서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네, 주의의 사서 집주 할 때 그 사서입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 사서에 들어가요. 4번 직관적인 깨달음과 참선 중시한 건 선종이에요. 일본 고유의 정신은 아마 국학일 듯 싶습니다. 네, 9번까지 한번 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부를 3단원에서 17세기 동아시아 전쟁 묻고 있어요. 네, 이 문제가 또 최근에 계속 연이어서 많이 나왔던 스타일이에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어떤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건데요. 저들이 지금 제멋대로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더라도 우리와의 관계가 전과 다름없다면 지금 저들이 황제 칭호를 막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이게 뭔 관계냐, 이거 관계 참견하지 말자. 저들과 맺은 지금 저와 우리는 형제예요. 형제의 약조를 지키면서 내치에 힘을 쓰고 팔도를 조선 팔도 할 때 그 팔도이네요. 우리 조선이네요. 지금 조선과 형제관계 맺고 있는데 그들이 황제 칭하려고 해요. 네, 후금입니다. 저들은요. 그래서 지금 정묘호란 때는 형제의 맹약을 맺었고 병자호란 때는 결국 군신관계를 체결하게까지 돼요. 이 형제의 맹약인지 군신관계인지가 하나의 키워드인데요. 이게 정묘호란 이후 병자호란 직전 그 일이죠. 왜냐하면 황제칭호 쓰고 군신관계를 요구를 했는데 조선이 거부하면서 병자호란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딴 거 뭐 안 봐도 정묘호란 이후니까 여기 라가 들어갈 텐데 답은 이걸 텐데 이제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연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 평정한 전투예요. 1600년에 평정했고 1603년에 에도 막부를 만들게 됩니다. 후금을 건국한 때 누르하치 1616년. 네, 인조 반정으로 서인들이 이제 인조를 추대한 때가 1623년이고요. 정묘 전쟁은 이제 후금 건국 거의 10년째입니다. 1627년. 병자호란을 마무리하는 삼전도의 항복은 병자호란이 1636년에 일어나고 끝은 37년이에요. 이자성의 베이징 점령은 1644년입니다. 네, 잠시 쉬어가고 2부에서 10번부터 쭉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